출근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 표는 참고하려고 보여주는 거지 엄마들이 불안해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괜한 수고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 4살 된 딸아이와 매일 전투를 치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가 전에 없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또 어린이집에 가려고 나서면서 자 이제 신발 신자 하고 말했는데 자기는 불빛이 나는 운동화를 신을 거라며 신발은 안 신겠다고 울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화가 신발이야. 얼른 신발 신자 라고 설명을 해주었는데도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발에 신는 건 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장화도 운동화도 샌들도 다 신발이라고 부른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한 번 터진 울음은 그치지를 않고 운동화를 왜 못 신게 하냐고 서럽게 우는 겁니다. 결국 제가 그래 신발 말고 운동화 신고 가자 라고 말한 후에야 엄마 다음부터는 신발 신으라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제가 낳았으니 아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엄마인 저인데 왜 아이의 생각도 훈육하는 방법도 하나도 모르겠는지 육아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고 또 이 엄마 출근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세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내 아이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상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요. 제대로 알면 육아가 훨씬 쉬워지는데 말이죠. 네, 그건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내서 제시하는 통계치죠. 우리 아이가 표보다 한두 달 신체 발달이 느리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표준보다 늦게 자란 아이들도 많으니까요. 그 표는 참고하려고 보여주는 거지 엄마들이 불안해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신체 발달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 발달이나 정서 발달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말 한마디만 시작해도 와 우리 아이가 말도 다 한다고 호들갑을 부리고 또 퍼즐 하나만 제대로 맞춰도 우리 아이가 천재 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렇지만 한 2, 3년만 지나고 나면 우리 아이나 남의 집 아이나 다 어른 뺨치게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고 천재 같았던 내 아이가 뭐 옆집 아이와 별 차이 없는 그냥 보통 아이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발달이 조금 빠른 아이도 있고 조금 느린 아이도 있지만 희한하게도 아이들은 모두 공통된 단계를 거쳐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피아제라는 학자는 대략 한 만 2세부터 7세까지를 전 조작 단계, 즉 정신적인 조작을 잘 못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 그 연령의 아이들이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말도 잘하고 수세기도 잘해서 부모님들은 이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매우 발달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 단계 유아들은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인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자기 중심적 사고예요. 물론 이거는 이기적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인데요. 유아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이나 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자기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에게 5살짜리 조카가 이모, 지연이는 고양이가 무섭대. 그렇게 말할 때 이모가 지연이가 누군데? 그렇게 물으면
아이는 지연이가 누구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지연이 있잖아, 지연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모가 내 친구 지연이를 모른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니까요. 이런 자기중심적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모는 조카와 대화하기가 어렵죠. 이런 자기중심적 언어는 집단적 독백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여럿이 한 책상에 둘러앉아서 그림을 그리면서 각각 다른 말을 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한 아이는 나는 내일 할머니 집에 갈 거다 라고 하는데, 또 다른 아이는 기차가 되게 빨리 달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아이는 비행기는 슝 하늘로 날아가. 그렇게 말하죠.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이들은 잘도 대화를 이어갑니다. 집단 속에서 각자가 독백을 하듯이 말을 한다고 해서 피아제 박사는 이런 대화를 집단적 독백이라고 불렀죠. 난 내일 할머니 집에 갈 거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아이는 언젠가 할머니 집에 갔을 때 기차를 타고 갔던 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기차가 되게 빨리 달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아이는 기차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빠른 것은 비행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행기가 슝 하늘로 날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대화는 어른들이 옆에서 지켜본다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나 하겠지만,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은 전혀 불편 없이 함께 잘 어울려 놀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전조잡기 아이들은 가역적 사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존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대상의 외양이 바뀌어도 그 양적인 속성이나 실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이해하는 거죠. 이 단계에 속한 2살에서 7살 정도의 아이들은 두 개의 똑같은 컵에 주스의 양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시킨 후에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중 하나를 이렇게 길쭉한 컵에다가 부으면 하나같이 길쭉한 컵의 주스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틀리는 이유는 머리가 나쁘거나 가르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연령의 아이들은 지각, 여기선 시각이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직관적 사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스의 높이가 높아지면 그 높이만 보고 판단해서 그것이 더 많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도로 이전 컵에 부으면 그대로 똑같아진다는 이런 가역적 사고, 즉 정신적인 조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쉬운 보존 과제를 실패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특징은 아이들은 아직 제대로 범주화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위 범주와 그 아래 하위 범주의 개념이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개, 이런 개념을 배웠는데 개라고 할 때 우리 집에 있는 하얀 푸들, 그것을 개라고 하면 아이는 하얀 푸들, 우리 집 개만 개라고 우기는 거죠. 다른 데 지나가는 개 보고 개 이러면 막 난리가 나죠. 그건 개가 아니고 우리 개만 개라고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아이가 개가 동물이다, 이런 그 상위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동물이라는 것이 동물 속에 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아, 개가 동물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동물이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지나가다 고양이를 봐도 개, 원숭이를 봐도 개,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범주를 자기중심적으로 확장을 하기도 하고 축소를 하기도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과잉 축소, 과잉 확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새라는 단어를 한번 알게 됐어요.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새라는 단어를 알게 된 이 아이가 나비가 막 마당에서 날아다니는 걸 보더니 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른이 아무리 그건 새가 아니고 나비라고 일러줘도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기까지 그 아이가 스스로 나비와 새의 차이점을 알게 돼야 나비라는 말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죠. 오늘 운동화 때문에 아이와 전쟁을 치르셨다고요? 이건 아이가 아직 운동화가 신발이라는 상위 범주에 들어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엄마에게는 상위 범주가 있고 그 하위 범주, 이런 개념이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화를 신발이라고 했겠지만 아이는 이 엄마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도대체 엄마는 왜 운동화를 신발이라고 하는지. 이 아이에게는 운동화는 그냥 운동화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 운동화에 꽂혀 있어요. 그 예쁜 운동화를 꼭 신고 가야 되는데 자꾸 엄마는 신발을 신고 가자고 하니 아이는 아이대로 정말 속상했을 거예요. 엄마가 지금 장화나 샌들 같은 것이 다 신발이라는 그런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 2살에서 7살까지의 전조작 아이들은 아직 정신적 조작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생각과 다르게 틀린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이러한 아이의 발달 단계를 모르면 똑똑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틀린 답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아이의 인지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과제를 부과해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더불어 부모도 힘들어진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어머님도 결국 아이의 발달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굳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셨기 때문에 전쟁 중이셨던 거예요. 아이들은 모두 이 단계를 거쳐야 다음 구체적 조작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생각밖에 아이들의 이러한 특성을 아시는 부모님은 매우 드물어요. 오늘 사연 주신 어머니처럼요.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큰소리 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또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많이 가르치려고 제발 애쓰지 마세요. 우리 기준을 조금 낮춰보자고요.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기 교육을 하면 우리는 괜한 수고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고요. 아이의 삶과 우리의 삶이 함께 행복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의 발달 단계, 특히 전조작기 아이들의 실험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의 사고 발달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